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을 보는 이준석의 속셈이에요.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요지는 뭐냐? 지금 민주당을 주름 잡아온 586, 예? 386 출신들, 그 떨거지들을 쳐내라, 이거거든. 요지 중에 하나가. 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근데 그 박지원을 이준석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를 딱, 이런 관계구나, 이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준석이도 나이가 어리고 박지원이도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민주당의 586 꼰대들한테 나가라고 한다면 이건 이준석이가 나이가 이제 35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맞는 소리다, 거기 세대 교체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에서 586 정치인을 뺀다면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 의원 세상만 되는데, 도대체 박지현이가 선거를 앞두고 왜 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당의 586 세대를 편들고 나온 거야. 나 이거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다 맞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박지원을 조지는 게 무슨 페미니즘이다, 안티페미니즘, 그 때문만이 아니라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제3세력의 기획이라는 정치 공작, 국민의힘 내부 세력이 아닌 국민의힘 밖에 있는 제3의 세력에 의한 정치공학, 정치공작의 산물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게. 네?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입김도,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개입이 틀림없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문재인을 정면 공격한 일이 없다. 대놓고 죽으라고 내려친 얘기가 없고, 박지원이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때에 그 조성은이와 그의 그 엄청난 이 의혹 사건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박지원에 대해서 정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송영길과도 완전히 밀월관계예요. 네? 윤호중하고도 서로 공격을 안 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 결국은 문재인, 박지원, 민주당 586 세대와 카르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합리적 의식이다. 이 소위 말하는 이준석과 문재인, 박지원, 민주당 586과의 이 카르텔 구도로 설명하게 되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카르텔의 증거. 조계종에서 행사했을 때 문재인이가 갔는데 이준석 뒷모습만 보고서 이준석 등을 치니까 이준석이가 완전히 이른바 90도 인사, 그 폴더 인사를 했잖아. 이건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하고 이준석이가 청와대에서 몇 차례 비밀회동하고 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방증이야, 방증. 어떻게 뒷모습 보고서 딱 치니까 돌아서 가지고 이준석이가 폴더 인사를 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이야. 엄청난 사건이 갔는데 송영길 한 번도 언급 안 했어. 그리고 이준석이하고 TV토론에 나와가지고 완전 밀월관계를 과시했어요. 일체 공격을 안 했어. 성상납 의혹 때 여성단체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이건 카르텔 없이는 불가능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경찰에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이 한번 부르지도 않았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소위 말하는 이준석과 민주당 좌파 세력 586과의 카르텔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냐? 민주당 586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이준석한테는 절대로 유리한 거지. 절대로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을 공격하는 거지. 그냥 술술술술술술 해석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어차피 박지원은 자기 팬덤이 없어요. 자기 지지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일회용 소모품으로 이제 끝날 거야. 그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를 맺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준석이가 자 보세요. 좁혀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송영길, 윤호중하고 카르텔을 딱 맺었어. 야합관계야. 자 그렇다면은 계양을에 송영길이가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고 계양을에 이재명이가 출마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누구야? 송영길이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 입장에서 이재명을 죽기 살기로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재명이가 당선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게임을 하겠어요? 응? 이준석이가 윤희숙이를 계양에 출마시켜가지고 이재명이를 죽기 살기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이준석이가 이재명이를 봐주려고 하는 거다. 에? 서로 그렇게 딜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이준석, 송영길, 이재명 카르텔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지.
자, 대장동 사건 때 이재명, 윤석열이가 이재명 공격을 죽으라고 한 게 아니야. 신용만 내는 거야. 왜 그러냐? 윤석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끝까지 가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근데 대선이 끝나서도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사라져야만 이준석 입장에서도 좋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좋은 거야. 근데 윤희숙이가 가가지고 완전히 죽기 살기로 이재명을 잡아 조진다. 이른바 이재명 그 저격수 역할을 한다. 이게 그래서 정말 윤희숙이가 당선됐다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이건 지금 말이에요. 국민의힘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 25년 의사했다는 사람을 공천을 했는데 지금 윤영선이가 이재명을 막 추격하고 이미 추월도 한 여론조사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간발로 막 이런 차로 지금 이 경합을 하니까 야, 그 이준석이가 공천을 잘했다. 윤희숙이 공천 안 한 건 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이거야. 네? 그렇게 이준석이, 송영길이, 이재명이의 카르텔 속에서 윤희숙을 배제하고 윤영선을 공천했는데 민심에서 역풍이 부른 거예요. 민심에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윤영선이가 뜨는 것이지 이게 이준석이가 탁월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공천을 잘했다고 보는 것은 정치인을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못 보는 거지.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이준석이가 계양에 가가지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계양에 가서.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이미 이준석으로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할 건 다 했어. 근데 딱 보니까 윤영선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니까 막판에 이준석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젓가락을 올린 거지. 자, 설명이 되죠? 윤칼다운 면도날 분석. 알파고님, 모처럼 마음에 드는 말씀하시네. 그렇게 봐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이준석이가 공천을 잘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지. 여기에는 정치 공작과 정치적 이른바 포리티컬 엔지니어링 이게 작용한 거죠. 그런데 그게 민심이 헷가닥하고 역풍이 부니까 지금 윤영선이가 뜨는 거야. 네, 여러분 속 시원하시죠? 자, 4번째, 5번째, 6번째. 자, 이거 시간 오버하지 말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야. 한동훈 소통령의 잔머리. 자, 이제 권성동이하고 한동훈이가 지금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한동훈이는 완전히 지금 어마어마한 소통령. 역대 국정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소통령. 그게 된 거다. 이것을 견제해야겠다가 나온 게 바로 권성동이의 항명사태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어제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민정수석실, 옛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겼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완전히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사정 컨트롤 타워의 소장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이런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을 옮겼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공직자 인사를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그 단장을 만들어가지고 20명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보다 더 큰 공룡 인사검증단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 4명에 16명의 수사관 해가지고 20명의 공룡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막 이거 소통령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이가 뭐라고 머리를 굴렸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지 밑에 있는 그 인사정보관리단에 중간 보고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말이에요. 정말 흉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장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 법무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인사 전문 직업 공무원을. 말이,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야.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냐고. 법무부 장관 밑에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100만 200만 되는 공무원들, 군대 인사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공기업 인사 다 하는데 법무장한테 보고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 관리하는 정보가 일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막을 세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정말 어제 우리 채팅창에도 올라왔지만 이거 완전히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 네? 한동훈을 좋아하는 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박 보수들. 난리가 났어. 한동훈이가 완전히 시대에 그야말로 역대급 스타다. 나는 이렇게 봐요.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 나와요. 한두 달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뭐냐면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이 검사 가신들, 검찰 가신들의 집권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한동훈이가 이게 꾀를 쓰는구만. 기술을 부려요. 자, 권성동이에 대해서도 제가 예측이 맞았죠? 적중했죠? 한동훈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 검사 출신인 박철원,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 60의 황태자라고 했던 박철원한테도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몇 사람만 있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 그 박철원이거든. 근데 지금 박철원보다도 이건 완전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칼럼, 한동훈 소통령의 잔머리라는 이 칼럼의 요지는 뭐냐? 윤창조이가 윤석열 정권의 권력 지도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권력 지도.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보세요. 자,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를 지금부터 쫙 짚을게요. 첫째, 한동훈이야. 한동훈. 두 번째 실세가 누구냐?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의 합리적 추론이야. 두 번째가 누구예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여사. 제가 6번째의 칼럼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누구냐? 세 번째가.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 세 번째가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가. 이건 누구냐? 지금 경호처장 김용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카메라 그 화면에, TV 화면에 경호처장은 그림자 경호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이건 틀림없이 경호처장 김용현 이가 등장하더라고. 이게 중앙고등학교 윤석열 대통령 1년 선배 7회 중앙고등학교 7회 8회가 윤석열 대통령. 결정적일 때 카메라에 나타나. 근데 기자들이 귀신처럼 합니다. 그렇게 찍혀도 TV에 뉴스에 실어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권력 서열을 기가 막히게 딱 맞고 차는 거야. 세 번째가 누구냐? 김용현 경호처장이야. 나는 이 양반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요. 네.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만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치군이야. 합참 부본부장 출신이잖아요. 김용현. 네 번째가 누구냐? 네 번째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야. 이상민. 이 양반도 서울법대 윤석열 대통령 후배야. 이상민. 그 다음에 대광초등학교를 나오고. 다섯 번째 실세가 누구냐? 지금 국가안보실장 하는 김성한이야. 내가 볼 때는. 네? 이 양반이 대광초등학교 동기야. 그런데 굉장히 이 양반도 꾀가만해가지고 전면에 등장을 안 해. 네. 처신의 아주 달인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구냐?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하는 김태효야. 김태효. 대단히 야심가.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출신이야. 이 김태효는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이야. 김태효.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막강한 권력자가 누구냐? 윤석열 정권에서 이른바 검사 수사관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가신 그룹. 네. 이게 한 20여 명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뭐냐? 왼쪽으로 이른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안철수는 분당갑으로 이제 완전히 밀려났어. 그래서 이번에 분당갑에서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윤핵관들이 철저하게 밀어가 똘똘 뭉쳐서 안철수를 당대표로 밀지 않으면 당대표를 될 가능성은 없어졌어. 정치부 기자를 볼 때 이제 안철수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성동이는 이건 오래 못 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 지금 지가 마치 무슨 여의도 포청청처럼 지금 위세를 부리는데
킹메이커는 일단은 굉장히 세련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세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이는 아주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 이미지야. 과거에 대표적인 킹메이커 같은 사람이 김윤환 대표 같은 분들, 허주, 장제원. 네, 이건 국민 미운 오리 새끼. 근데 꽤가 많아. 그래서 일단 무대로 지금 잠시 도망가 있니. 그래가지고 권성동 낙마하는 거 기다릴 거야 아마. 아니면 권성동이가 목숨을 유지하면 장관 자리 하나 좀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 다음번 개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3인방 중에 하나인 윤한홍. 내가 볼 때 이 양반은 대중성 인지도가 전혀 없어가지고 또 윤한홍이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자리 노리고 있을 거라고. 네. 정말 이게 뭐냐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출신들이거든. 자, 결국 뭐냐? 한동훈하고 권성동 간의 권력 투쟁으로 압축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미 불이 붙은 거야. 이 불이 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그거지 뭐. 권성동 보내는 거야. 네. 이게 처음부터 내가 염려했던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처음부터 끝까지 연고 인사야. 연고를 중시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인간형 자체가 연고 중시야. 연고, 지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림없는 소리야. 대광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서울법대, 검사 아니면 수사관. 이게 앞으로 얽히고 설쳐가면서 엄청난 권력 투쟁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네. 근데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검찰 조직이라고 해봤자 일반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조직인데 심지어 또는 군대 조직과도 비교가 안 돼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게. 어제 타임지 보도대로 정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불행해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창중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안에서 비주류,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창중의 존재 의미가 틀림없이 저는 인정을 받을 거로 봐요. 네? 제가 수박보수처럼 빨지는 않고 있지만 윤창중이의 존재 의미가 나는 인정을 받을 거로